예,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. 사주타로 삽이나 또는 철학원이라고 부르건 철학관이라고 부르건 상담을 하러 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그분들에 대한 활용법일까, 또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기의 이득을 가질 수 있을까,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. 명리학으로 해서 사주를 본다 할 때, 명리학은 무슨 신점이나 또는 그 점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. 말 그대로 학문입니다. 학문이요. 명리학이잖아요. 학. 자평명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굉장히 체계를 갖고 있는 학문이고요. 이 학문은 인간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음양오행의 원리를 갖고 청간지지의 어떤 이치를 갖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. 물론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도 이게 쓰입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주도 쓰지만 관상, 수상, 또 점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 동양학에서는 육효, 육임, 기문dun과 뭐 구성일시반, 또는 명리로도 이제 점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. 명리로도 이제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근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하죠. 근데 저는 상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상담. 예를 들어서 사주라는 거는 큰 틀이기 때문에 어떤 태어난 연월일시를 갖고 똑같은 사주가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. 이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같은 게 사주입니다. 달란트. 달란트라는 건 뭐예요? 내가 갖고 태어난 거죠. 그게 하나인 사람도 있고 10개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사주에도 남편복이나 재물복이나 또 직장운이나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 복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. 울로가 순탄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런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올해 몇 월달 무슨 일이 며칠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. 왜 그러냐? 똑같은 달란트 하나를 갖고도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달란트가 하나 있다, 이건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마치 인과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내가 뭐 마음을 닫고 새로운 또 인연을 맺어서 과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오는 경우에는 좀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면 잘 될까요? 그런데 뭐 사주운이나 또는 점을 봤을 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렵습니다. 뭐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뭐 크게 돈을 못 벌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반응이 중요합니다. 무슨 말이냐? 내가 이제 만약에 뭘 하려는 게 있다. 근데 다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. 이렇다면 상담을 안 가는 게 좋습니다. 그럼 혼자서 그냥 난 잘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준비를 혹시 잘못한 게 있나, 또는 이 길이 나한테 맞나, 적성에 나한테 맞나, 또는 시장 조사나 위치 조사가 좀 제대로 했나,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정말 상담을 잘 하신 겁니다. 그런데 그걸 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러면은 싸우자는 거죠. 그럼 상담을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궁합 같은 것도 그래요.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든다. 그러면 이 사람이랑 만나면 잘 사냐? 첫 번째, 궁합을 안 믿는다. 그럼 올 필요가 없는 거죠.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저는 궁합을 안 믿지만 궁합 보러 왔어요. 나는 짜장면을 안 먹지만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. 저는 고기를 안 먹지만 고기 먹으러 왔어요. 좀 같은 말이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러면은 조금 무슨 말을 하면 저는 안 믿어요. 그러니까 그냥 갈게요. 또는 저는 이런 걸 싫어해요. 이렇다면은 그냥 시비 걸러 오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자, 말해봐.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
아 그래 다 말을 해봐. 내가 왜 왔는지 맞춰봐. 다 맞춰봐. 아무 말을 안 하고.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이 학문을 갖고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. 상담은 뭐예요? 대화잖아요. 대화. 대화란 뭐예요? 질문과 대답이잖아요. 그러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나는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좀 사주상 그 운은 어떻습니까? 이랬을 때 서로 대화가 되고 또 학문을 갖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말을 해봐. 여덟 글자는 큰 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네가 알아맞혀봐.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상담을 옵니까? 그렇지 않아요? 상담이라는 것은 대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영 컨설팅을 한다. 그러면 경영 컨설팅을 하는데 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는 안 보여주지만 네가 알아서 맞춰봐. 누가 그렇게 하나요? 재무제표를 갖고 서로 기술도 같이 분석을 하면서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듣는 거지. 그런 거 다 빼고 야 네가 컨설팅 한다며 상담한다며 그럼 다 맞춰봐.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. 물론 그 한의원 원장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푸념을 하신 적이 있어요. 손님을 오셔서 양방병원 양이한테 가서는 제가 어디 아픕니다. 그리고 조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. 검사도 하고 그런데 한의원에 가서는 이런 분만 있대요. 이렇게 맥 하나 집어넣고 야 내가 어디 아픈지 네가 알아서 맞춰서 약을 지어줘봐. 예. 글쎄 동양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만요. 하늘에서 떨어진 도사는 없습니다. 예.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요. 뭐 구름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없고요. 명리학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로서요. 동양의 미래 예측학이면서 수신학의 한 분야입니다. 한 분야이고 또 현실에서 공부를 했어도 많은 임상을 쌓았어도 의사가 병원에 가면 묻잖아요. 예, 어디 아프세요? 예, 가족력을 있나요? 과거에 질병을 앓은 적은 있나요? 묻지 않습니까?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NMR도 찍고 찍잖아요. 그리고 나온 데이터를 갖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의대에서 배운 걸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. 사주 타로나 그 어떤 철학을 하는 사람과 상담을 할 때는 가장 궁금한 거 한 가지나 두 가지를 갖고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가장 궁금한 걸 갖고 와서 나는 요게 취업운이 궁금하다. 궁합이 궁금하다. 정말 이거 궁합이 궁금하다. 그렇게 가장 궁금한 것을 갖고 와서 한두 가지를 묻고요. 그분이 이제 뭐 명리나 또는 이제 점학을 갖고 같이 겸관을 해서 상담을 할 때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오면 다 좋죠.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는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구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나였는데 좀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.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. 아니 7급에서 떨어져서 9급 보는데 9급 왜 안 돼? 이러는 거죠. 7급도 막 준비한 사람들이 9급이 되냐 이거죠. 그럼 계속 안 됐습니다. 어머니가 바라보는 아들과 그분이 정말 그 길이 맞는지 또는 정말 공부를 하는지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무조건 합격해야 돼. 그 답을 정해놓고 뭐 상담을 하면 좀 어렵죠. 예, 어렵습니다. 그 대화가 어렵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울로서 저는 사용해 보기를 원합니다. 정말 떨어진다고 나왔을 때는 혹시 그러면 내가 이 길이 맞지 않는 걸까? 또는 공부 방법이 틀렸나?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나?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 자세이지만 나 듣기 싫어. 듣기 좋은 소리만 원해. 그렇게 말을 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. 그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듣기 좋은 말 듣고 원하는 말만 들어서 많은 투자를 하거나 시간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가서는 왜요?
또 뭐 네가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되지 않았어. 또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건가요? 그렇잖아요. 상담이라는 것은 원하는 말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정말 이것이 나한테 맞는 건가? 또 내 방법이 맞나? 또는 내가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?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삶이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. 뭐 내가 뭐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. 그러니까 확신 있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죠. 그냥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데도 이 근처에 보시면 사무실이나 가게가 바뀌는 데가 많아요. 즉 그분들 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 망하는 분들은 뭐 노력을 안 했나요? 그렇지 않나요? 노력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이죠. 방향성. 그다음에 때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. 때.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. 내 사업이 좀 어떠냐. 그래서 그때 좀 어렵습니다. 이렇게 말하니까 화를 확 내는 거. 화를 내면서 뭐냐면 아니 잘 된다 그러고 잘 되게 해줘야지 왜 사업이 안 된다 그러냐.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는 운세 컨설팅을 합니다. 운이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 명리학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지. 제가 선생님 사업에 몇만 원을 받긴 했지만 상담료로 아니 수년 동안 사업을 망친 건 사장인데 그럼 갑자기 몇만 원 받고 뿅 하고 그 하나님처럼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 재주는 없는 거죠. 정말 이렇게 사업이 내리막이다 이걸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운이 그렇게 간다면 또 객관적 판단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도 삶의 큰 지혜고 상담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. 나는 그냥 무조건 이 사업이 성공해야 돼. 아니 왜 우주에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요.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닌가요? 그것을 어떤 학문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 컨설팅을 하는데 뭐 A 사업은 접어야 됩니다. 전망이 없습니다. 그럼 그럴 때 그 컨설턴트한테 경영 컨설팅한테 야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? 이렇게 말하면 왜 경영 컨설팅을 받아요?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상담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배운 대로 임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해줄 때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어요. 뭐 어떤 데 갔더니 뭐 8글자 갖고 미주알 고잘 예주를 해줬다.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쭉 얘기를 했다. 어떤 사람은 왜 상담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냐. 그거는 그 사람의 상담 스타일일 수도 있고 또 미주알 고주알 8글자만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건 사기치는 거잖아요. 생각해 보세요.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춰봐.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거기 삽니까? 로또 번호 6개 매주 맞춰서 매주 몇십억씩 벌죠.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. 그리고 사주는 큰 틀이지 똑같은 날 태어나도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현상은. 물론 본질은 사주적입니다. 예를 들어서 재성에 문제가 있다. 그럼 이거는 남자의 경우 여자도 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돈복이 없을 수도 있고요. 또 아버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는 거지 그것이 현실은 똑같은 재성의 문제라고 해도 다른 것이죠. 뭐 사주 용어를 뭐 쓰는 거는 좀 그렇지만 현상은 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운의 흐름은 비슷해요. 또 사주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현상이 어떻게 될지를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보정을 하는 거죠. 점이라는 학문과 또 관상수상을 통해서요. 이 동영상을 보는 일반 분들께서는 상담을 하러 갈 때 내가 상담을 하러 가는 것이고 궁금한 거 한두 가지를 갖고 대화를 한다. 이 생각을 하시면 더 자기 삶에 도움이 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 않고 마지마 지나온 거 어떻게 봐?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. 자기 자신에게요. 그 시비 걸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. 안 그런가요? 예.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대화를 들었을 때 그냥 거울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.
궁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싫죠.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을 봤습니다. 아휴, 어릴 때 어머니가 지금 남편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아휴, 지나고 나니까 왜 반대하는지 알겠다고. 아니, 이 사주를 몰라도 인생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반대했던 어머니가 싫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했대요. 엄마 그때 때려서라도 떼어놨어야지 왜 더 안 말렸냐고. 예, 어머니 입장에서 황당하죠. 황당한 겁니다. 상담을 받을 때 정말 싫은 말이 나와도 거울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더 풍요로운 상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런 명리학이나 사주학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시고 타로도 도움이 되십니다. 보다 행복하시고요. 이렇게 상담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